가난한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당장 연을 끊자. 화가 많이 난 이탈리아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왜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는 딸에게 이토록 화를 내며 안 된다고 하시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응원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카미라라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로마 시대 신분제도 철폐를 부르짖으며 사회운동의 기반을 닦은 나라입니다. 이탈리아는 로마 시대를 통해 현재 세계에서도 유명한 관광도시로 많은 분이 찾는 국가이죠. 저희 가정은 이탈리아의 보수적인 가정입니다. 부모님의 자존심은 강했어요. 그래도 자상한 어머니는 저희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지만 아버지는 정반대였어요. 이탈리아 보수적인 생각으로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보수적인 가정이지만 나름 앞길 정해서 무탈하게 돈도 잘 벌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로 인해서 집안이 정말 발칵 뒤집히는 일이 생겼어요. 밀라노에서 대학 재학 중인 언니가 갑자기 유학을 가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것도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가 아닌 잘 알지 못한 한국이었어요. 아버지는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하셨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6.25 전쟁으로 가난한 국가라고 알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서양 국가도 아니고 작고 가난한 한국으로 유학을 간다니 가문이 창피하다며 극구 반대를 하셨어요. 하지만 언니는 아버지가 시대를 너무 모른다고 단식 투쟁도 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버지는 결국 해보라고 승낙하셨어요. 결국 언니는 아버지 승낙을 받기까지 힘들었지만 승낙을 받아 유학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언니는 유학 준비를 마치고 한국으로 떠났어요. 언니는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1년 정도 지난 후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탈리아 집에 한번 들리겠다고요. 부모님은 한국 소식을 가끔 들었지만 막상 딸이 집에 온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를 하셨어요. 언니는 이탈리아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닌 한국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유학도 어렵게 승낙해 주셨는데 한국 남자와 결혼은 더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불편한 심기 속에 한국 남자를 집에 들이지 말라고 강경하게 말씀했어요. 언니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른 곳에 있으면서 보름 내내 아버지에게 왔다 갔다 했어요. 아버지는 언니 남자친구를 볼 생각도 안 하시고 또 결혼을 하면 언니와 자식 인연을 끊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며 어찌할 수 없어서 너무 속상했어요. 결국 언니는 한국 남자와 한국으로 떠났어요. 아버지는 정말 언니와 인연을 끊었는지 한 번도 제 앞에서 언니 이야기 꺼내지 않았어요. 저는 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언니의 소식은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아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었어요. 언니와 소식을 나눈 지 어느새 2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놀랄 소식이 왔어요. 언니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결혼 소식은 들었지만 미리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일부러 만나러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중국 출장을 다녀오라고 업무가 맡겨졌거든요. 저는 언니에게 중국 출장 소식 전하며 이곳으로 올 수 있냐고 물었어요. 언니는 좋다고 중국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만나는 내내 울기만 했어요. 속상하기도 했고요. 끝내 결혼식 참석은 못하고 이메일로 축하만 해주었어요. 어느새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음식만 드시면 토를 했었어요. 급하게 밀라노에 있는 큰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어요. 아버지가 위암말기라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했어요. 평소 얼마나 건강하게 지내셨는지 몰라요. 나이 들어 아프면 자식 고생시킨다고 건강관리를 잘하셨거든요. 저는 너무 슬퍼서 말을 못했어요. 그렇게 약 3개월이 지났지만 아버지 병은 크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 가기 전에 언니를 꼭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도 야윈 몸으로 한국을 어떻게 가시냐고 언니를 오라고 하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아버지는 예쁜 딸이 한국에서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미리 언니에게 아버지 건강 상태와 한국으로 갈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주치의와 상의한 후 위험 상황 대처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와 6.25 전쟁을 기억하며 불안한 국가로 알고 계시며 한국으로 가면서도 긴장과 설레임을 갖고 계셨어요.
저는 한국 여행을 하면서도 아버지와 세대 차이가 정말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K-팝과 BTS, 오징어 게임 등으로 발전된 한국으로 이미 알고 있는데 아버지는 과거 역사만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제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언니를 왜 그렇게 한국 유학 간다는 것을 반대했는지를.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한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의 한국이 아니에요. 정말 코로나 이후 세계에서 모르는 국가가 없을 정도로 발전한 한국이에요. 라고 아버지에게 자랑 아닌 자랑을 했어요. 이야기하다 보니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상태를 여쭤보니 힘드시다고 좀 누우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안내하시는 승무원에게 쉴 곳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행히 친절한 안내로 공항 내 쉼터에 갈 수 있었어요. 그곳은 여러 승객들이 쉬고 있었어요. 인천공항 편의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어 보였어요. 아버지도 자리에 가서 누웠어요.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고 쉬셨어요. 아버지 쉬시는 동안 안내하시는 분이 옆에서 안부를 걱정해 주셨어요. 잠시 후 좀 편안해지셨는지 일어나서 친절한 공항 직원에게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버지는 공항의 첫 인상을 굉장히 좋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던 한국이 아니라고요. 도착 게이트를 통해 저와 아버지는 밖으로 나갔어요. 대기실에는 언니와 형부가 일찍 나와 있었어요. 언니는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얼굴에 눈물이 가득히 고인 채로 껴안았어요. 아버지 모습에 반가움과 야윈 모습에 더 안타까움이 있었겠지요. 저도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형부에게 간단히 인사를 하며 안부를 물었어요. 형부는 두 번째 만남인데 볼수록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연예인 모습 같았어요. 다시 봐도 큰 키에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형부는 공항을 나올 때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부축하며 나왔어요. 또 서툰 이탈리아로 자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형부는 아버지와 대화를 위해 한 달 동안 이탈리아어 학원을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형부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언니는 아버지에게 형부 칭찬을 많이 했어요. 정말 좋은 남편이라고요. 공항 밖에 대기하고 있던 형부 자동차를 타고 모두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형부의 차는 아버지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큰 차를 구입했다고 하네요. 큰 차는 모하비라는 차인데 엄청 넓고 편했어요. 또 아버지를 위해 시트랑 실내도 정성스럽고 깔끔하게 해놨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런 차는 처음 본다며 타보시며 좋아하셨어요. 차 안에는 TV, 냉장고도 있다고 설명했어요. 냉장고에 형부가 아버지를 위해 음료수를 가득 채워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 차가 한국에서 만든 차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아버지의 기억에 아직도 한국은 못 살고 가난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언니가 살고 있는 집에 도착했어요. 아버지는 답답하게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냐고 하셨어요. 그러나 아파트 안에 들어서자마자 내부를 보고 금세 감탄하셨어요. 언니는 강남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아버지 오신다고 안마의자도 들여놓고 에어컨, 큰 화면의 TV, 여러 가지 좋아 보이는 생활 가전제품이 가득했어요. 형부는 아버지를 안마의자에 앉게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소개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가지 기능을 선택하고서는 이내 잠들어 버렸어요. 시차도 있고 피곤도 하셨는데 안마의자가 매우 편했는가 봐요. 아버지가 일어나시고 저도 해봤어요. 눈으로 볼 때보다 더 안락하고 등, 다리, 손까지 안마를 해주는데 정말 좋았어요. 피곤이 싹 가시는 것 같았어요. 이탈리아에서 아버지 오셨다는 소식에 시어머니님이 오셔서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한우 불고기와 당면으로 만든 잡채이었어요. 이 음식들은 귀한 손님 오셨을 때 대접하는 한국 고유의 음식이라고 설명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 먹었지만 많은 반찬과 함께 정말 맛있었어요. 사실 유럽에서 이탈리아 음식 유명한데요. 프리모 세컨도로 구분지어 첫 번째로 스테이크를 먹고 두 번째로 파스타를 먹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기본 반찬에 요리된 고기 종류, 찌개 등으로 먹는 것을 보고 또 다른 문화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버지와 언어 소통은 안 되어도 미소를 가득히 지으며 친절하게 마음 써주셨어요. 아버지도 오랜만에 음식을 맛있게 많이 드셨어요. 위암으로 고생하시다 보니 이탈리아에서는 식사 후 소화가 안 되어 토도하셨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이 잘 드셨습니다. 특히 식후에 소화에 좋은 매실로 만든 차를 주시어 먹었는데
이것이 소화에 도움되었나 봐요. 아버지는 매실차에 대해 만족하셨어요. 소화에 좋다고 하니까 이탈리아에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언니는 한국에 와서 제일 좋았던 곳 강릉 경포대를 말하며 모두 거기로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경포대로 갔습니다. 아버지와 차를 타고 가는데 차 뒷자리에서 TV가 갑자기 켜졌어요. TV에 언니의 어린 시절과 아버지와 정원에서 뛰어노는 사진, 언니의 생일 파티에 아버지가 노래 부르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아버지와 저는 생각지 못한 영상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이건 형부가 아버지에게 보여드린다고 며칠을 밤새워 만든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아버지는 사위의 마음을 느꼈는지 사위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사위에게 고백을 하셨어요. 결혼은 반대했지만 10여 년 보고 싶었다고 하시며 우리 딸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보는 내내 한편의 드라마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가슴에서 울컥하는 느낌도 받았어요. 멋진 형부와 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경포대로 가는 내내 차 안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고 정말 즐거웠어요. 형부는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어떻게 알았는지 차에서 틀어주어 모두 따라 부르며 행복하게 목적지로 갔어요. 형부는 정말 기분 좋은 행운의 사람이었어요.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려가는 도중에 언니는 배가 고프다며 휴게소를 들렸다가 가자고 했어요. 언니는 아버지도 쉴 겸 휴게소에 들려 화장실도 가고 간식도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는 중국에서 안 좋았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그 생각에 언니에게 그냥 목적지에 가서 화장실과 식사하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언니는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도 관광의 일부라고 안 가면 손해라고 했어요. 저는 언니에게 중국에서 있었던 황당한 일을 얘기했습니다. 중국 출장을 같이 했던 동료가 고속버스 이동 중에 화장실이 급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휴게소는 안 보이고 달리던 고속버스는 한적한 도로에 차를 정차했어요. 화장실은 보이지 않았어요. 내려서 아무 곳이나 볼일 보라는 신호였어요. 잠시 후 고속버스 타고 있었던 사람들 모두 내려서 각자 풀숲 들어가서 볼일 보고 난 후 버스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탈리아 휴게소가 발달되거나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국처럼 숲속에서 볼일 보라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대로 참을 만했지만 회사 동료는 하는 수 없이 숲까지 가서 볼일 보고 나왔어요. 저는 당시 어려웠던 경험이 생각났고 한국도 마찬가지이겠지라는 생각으로 휴게소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휴게소 입구가 무슨 대형 백화점 같은 건물 같았거든요. 주차장에는 각종 차들이 잔뜩했고요. 건물들은 신식 건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차에서 내려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언니도 돈도 안 내고 화장지 준비도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언니에게 물어보니 모두 무료 화장실이라고 하네요. 화장지도 무료라는 거예요. 저는 또 놀랐어요. 사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화장실에 무료가 없거든요. 더구나 한국 화장실은 왜 이리 깨끗한가요? 정말 빛이 났어요. 화장실을 나와서 상점들을 구경했어요. 커피는 물론 간편 먹거리와 식당도 눈에 띄었어요. 또 옷가게도 있고 자동차 액세서리 등 각종 편의 시설들이 있어서 정말 놀랬어요. 언니가 휴게소를 들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더군요. 언니는 한국 휴게소는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외국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한대요. 중국도 한국 휴게소를 보고 많이 만들어놨다고 하더군요. 정말 한국의 휴게소는 유럽 어느 나라에 가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우리는 휴게소 식당으로 갔어요. 식당에서 주문은 정말 혁신이었어요. 모든 시스템은 유럽에서 전혀 볼 수 없던 시스템인데요. 형부는 아버지, 언니 저에게 무엇을 먹으면 좋은지 설명도 하면서 키오스크에서 주문과 카드 결제를 했어요. 키오스크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여유를 가지고 질서를 참 잘 지키는 것 같았어요. 기다리는 동안 한국인과 눈을 마주쳤는데 가볍게 눈인사도 해주어 한국인에게 친밀감이 더 들었어요. 한국을 무시하던 아버지도 이런 모습을 보고 솔직히 이탈리아보다 한국이 더 발전된 나라인 것 같다고 인정하셨죠. 보수적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할 정도이니 한국이 발전은 누구에게나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 언니가 부러워지며 저도 한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와 저는 모든 걸 신기해하며 기다렸어요. 음식이 나와서 요즘 세계인이 유행하는 김밥과 라면을 먹었어요. 김밥 속은 여러 가지 색깔의 채소들이 조화를 이루며 있었고, 고소한 참기름 향과 한 입으로 먹기 좋게 잘려 있었어요. 라면은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매콤했는데요. 국물과 함께 먹는 맛은 정말 맛있었어요. 아버지와 저는 배도 고파 말 한마디 없이 라면만 먹었답니다. 너무 먹어서 그런지, 처음 먹은 것이 매워서 그런지 속이 안 좋았어요. 형부에게 속이 안 좋다고 하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약을 한 병 사왔어요. 활명수라는 거를 마셨어요. 마시고 나니 속이 편해졌고 기분이 다시 좋아졌어요. 정말 한국의 편리성에 놀랬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약을 이런 곳에서 살 수 없거든요. 너무나 다른 환경에 한국의 편리성에 대해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다 보니 또 놀랄 일이 있었어요. 톨게이트를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돈 받는 사람도 안 보였어요. 이탈리아 톨게이트에서는 멈춰서 요금을 결제하고 안전바가 올라가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어일 때는 많이 막히는데요. 한국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터널을 지나갔어요. 한국은 산악지대가 많아서 터널이 많다고 형부가 그러네요. 터널이 많은데도 안전하게 유지되어 있는 게 신기했어요. 어느새 형부의 승용차는 목적지인 경포대까지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아버지는 도착할 때까지 편하게 누우셔서 자다가 깨다가 하며 가셨어요. 도착했을 때는 충분한 휴식이 되었는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언니는 아버지에 대해 그동안 잘못한 것이 너무 미안해서 그런지 아버지와 손을 꼭 잡고 다녔어요. 저는 그런 언니가 아버지 승낙을 못 받고 한국을 떠날 때 안타깝고 슬펐는데 이제는 너무 고마웠어요. 경포대에 도착해서 관광과 식사를 하러 갔어요. 경포대에서 굴과 해산물을 많이 드시라고 했어요. 사실 이탈리아에서도 해산물 요리가 있지만 해산물이 많이 비싸서 자주 먹는 음식은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굴과 기본 해산물, 생선 요리를 시켜서 먹었어요. 먹는 방법은 많이 달랐어요. 소스인데요. 이탈리아에서 굴을 먹을 때 사용하는 소스는 아라비아따 소스가 있어요. 약간 매콤한 소스는 토마토 베이스에 으깬 고춧가루를 넣어 만들어지는데 이 소스를 즐겨 먹어요. 한국에서는 초장이라는 소스에 찍어 먹더군요. 처음에는 초장 맛이 입에 안 맞았어요. 그래도 한국 식문화이니까 도전해봤어요. 그런데 처음에만 그랬지 먹으면 먹을수록 새콤달콤한 맛이 느껴졌어요. 아버지도 오랜만에 잘 드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맛있게 식사를 하고 바닷가로 나갔어요. 언니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해변가를 걸었어요. 지금까지 서로 못했던 말들을 하는 것 같았어요. 언니는 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바다를 향해 앉았어요. 아버지의 보수적인 분이라 서로 말은 안 했지만 한마음인 것 같았어요. 저는 뒤에서 아버지와 언니의 뒷모습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정말 몇 년 만에 부녀 사진을 찍은 것 같았어요. 두 분의 뒷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죠. 밤이 점점 깊어지며 밤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숙소로 갔어요. 당연히 바다가 훤히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죠. 한국에서 여행하는 동안 우리 가족은 많은 얘기를 하며 추억을 만들어 가기로 약속했어요. 여행하는 곳마다 많은 사진으로 찍었고 아버지는 언니가 정말 보고 싶었는지 시선은 늘 언니한테 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소원으로 언니한테 왔지만 정말 뜻깊은 시간들이었어요. 이렇게 여행을 한 것도 오랜만이었고 서로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어본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이제 경포대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서울 구경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버지는 6.25 전쟁으로 가난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시내를 관광해보니 북적이는 사람들, 수많은 자동차들, 수많은 빌딩 볼거리에 고건물이 많은 이탈리아와 대비되어 기분이 좋아하셨어요. 형부와 언니는 아버지와 저에게 한국 가전제품을 사주었어요. 아버지와 저는 신기해하면서도 최신 상품이라 감사히 받았어요. 이제 한국 일정을 마치고 이탈리아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언니에게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그동안 매정하게 했던 것을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을 다녀가니까 언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게 되어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여행하는 내내 사위를 보며 한국 남자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도 기회가 되면 한국 남자를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며
또 거부감 없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서 언니와 형부가 이탈리아로 방문할 날을 기다리며 아버지 간병을 하고 있답니다. 아버지는 이탈리아로 돌아와서는 동네 친구에게 언니에 대한 자랑과 사위 자랑, 한국 자랑을 하고 다니시네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많이 편안해 보이셔서 한국에 다녀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국을 갈 날을 기대하며 오늘 사연 마칠게요. 여러분 이탈리아 카미라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 스마일은 여러분의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